네, 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어제 오후에 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밤늦게 올리는 것보다는 아침 일찍 올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장 시작 전에, 현재 7시 55분이고요. 빨리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제는 장이 나쁘지 않았죠. 근데, 최근 이틀 동안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대부분 분들이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내 계좌 수익은 만족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은 제 얼굴이 나오지 않고요. 예. 일단 목소리로만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테슬라가 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중국 미국의 샤오펑이라든지 니오 같은 전기차 회사들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2차전지 주가가 좋은데, 2차전지 주가는 좋은데, 즉 우리로 따지면은 LG화학, 삼성, SDI는 신고가가 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작년에 히어로였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CIS,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타 소재단, 양극재 쪽 이런 작은 업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만족을 좀 못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 시장이 언제까지 될 것이며 저는 금방 바뀔 것이라 보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침이니까는. 지금 제가 이제 해외 차트를 좀 켜놔봤는데, 이게 다우예요. 다우인데 사상 첫 3만 포인트 돌파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일단 뭐 다우 시장이 올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는 꽤 좋게 개선이 되고 있었고, 뭘 백신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하도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그래서 백신부터 시작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내년에 좋아지겠죠. 근데 한꺼번에 선반영이 돼서 지금 다우 및 미국 시장으로 퍼지고 있는 중이고, 다우는 신고가가 낮고요. 신고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사상 최고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종가상으로는 거의 신고가 수준이긴 해요. S&P 500은 종가상으로 신고가가 나긴 났네요. 지금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 이제 간 나서 스타트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미국만 올랐다 그러고 코스피만 올랐다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좀 볼게요. 니케이 일본이요, 이미 최고가 쓰고 있습니다. 이미. 왜 우리만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 대부분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곧버스라 그러죠. 인버스 2배짜리 지수 상승의 2배로 빠지는 종목. 그죠? 빠지면 2배로 오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글로벌 지수가 다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니케이, 대만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는 움직이진 않았어요. 아직은 상해는 신고가 나기 직전 중이고. 그죠? 이런 우리나라만 비단 있던 현상이 아니고, 이머징 아시아 쪽에, 대만 니케이 쪽에 시장에 돈이 흐르고 있다 라는 부분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시장을 너무 쫄지 말자, 너무 겁내지 말자. 아니면 손절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상승장, 이걸 저희식 증권사에서 용어로는 불장이라고 해요. 불장이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그러니까 불리시한 거. 그죠? 황소를 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BULL. 이 불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때 바짝 벌어놔야 되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테슬라가
며칠 전에 그저께도 6%, 어제도 6%나 올라서 끝났어요. 테슬라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S&P 500 편입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은 신사업이 성장이 되고 성장하는 산업의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쓰게 되거든요. 요 한 2달 동안에 미국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갇혀 있었던 테슬라가 신고가가 썼다는 의미 자체는 LG화학만 신고가야. 너무 걱정돼. LG화학 보시죠. LG화학도 어제 신고가를 썼거든요. 최근 한 6, 7년, 10년 안쪽으로 주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 잘 못 봐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신고가가 날 때 아닌 것 같아. 막 이러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손절치는 한 이틀에도 지금은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리고 LG화학만 신고가인가요? 삼성 SDI도 신고가를 어제 빡 써버렸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이게 테슬라 그죠? 테슬라 요거가 삼성 SDI 요게 LG화학 삼성 SDI는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레포트 확인해 보니까는 목표가 상향 레포트 나왔어요.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 SDI, LG화학 계속 삼성전자 삼성 SDI 목표가 오늘 나온 게 68만원 68만원 아직 멀었죠. 물론 증권사 목표가 자체는 이론적으로 산출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하지만은 이익성 개선이 되면서 중대형전지라든지 ESS 쪽이 같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가는 합리적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미리 혼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혼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장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않고, 이럴 것 같아. 그리고 미리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올라가면 못 잡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미리 판단해서 미리 잘라놓고, 그죠? 손절해야 될 때 손절하지 않고, 버티다가, 혹은 미리 자르다가, 항상 그러다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어찌됐든, SDI라든지 LG화학 유들이 2,000원 일단 신고가를 쓰고 있고, 어제 제가 요 레포트를 보여드렸어요. 어제 제가 LNF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시장 메이저가 매수를 할 때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 손, 지금 이게 실시간이 아니죠. 이제 실시간으로 맨날 하다 보니까 대부분 퍼가 높다. 고퍼라 그러죠.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주 투자의 가장 큰 기본은요. 고퍼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고퍼에 매수. 고퍼. 높은 퍼에서 매수를 해서 저퍼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저퍼에 매도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눈에 보기에는 비싼데 올해 실적 봤을 때는 너무 비싸요. 막 50배, 60배 나와요. 근데 내년, 후년 실적으로 했으니까 해보면 실적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고퍼에 맞는 실적이 분기별로 꽂힐수록 주가는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매매할 때 그냥 섹터 말고요. 그냥 뭐 내수주라든지 이런 데는 안 돼요. 성장하는 섹터의 고퍼 같은 경우는 특히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뭐 다른 종목들 몇 군데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그죠?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제가 아침에 강조시켜 드린 거는 LNF였거든요. 그죠? LNF. 이렇게 보면 얼마 안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어제 4.5% 올라서 끝났습니다. 뭐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주식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꾸준하게 쌓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적으로 체득한 지식을 가지고 저랑 지금 계속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그죠? 계속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나요? 응. 하실 거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럴 때 매수를 한다. 꼭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시면서 아, 진짜 메이저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회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회사로 돌아가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런 레포트들은 매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아무튼 그거는 추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과정 중에 하나고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가는 중에 나왔었던 핫한 소식 중에 하나는 SK 머티리얼즈가 일본의 JNC라는 회사랑 합작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SK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소부장 쪽에 소재 쪽으로 알고 있는데 JNC와 합작법인을 만들면서 뭐예요? OLED 발광 소재 중에서 블루 도폰트라 얘기를 하거든요. 블루 계열. JNC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블루 계열의 도폰트를 납품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블루 도폰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MS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00억의 시장이 SK 머티리얼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 추정이란 이런 걸 할 때 없었었던 1000억의 매출. 근데 이 1000억의 매출인데 이익률이 얼마예요? 30%죠. 그러면 2023년도까지 300억을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집중히 하세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들어주세요. 주가는요. 3년치 실적을 한꺼번에 땡겨옵니다. 3년치 실적. 그런 이유가 있을 때. 그러면은 300억의 수익을 한꺼번에 땡겨왔다는 거죠. 주가 시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시라든지 내용이 나오더라도 밸류에이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막상 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을 움직일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추후에 SK 머티리얼즈가 OLED 쪽 소재 쪽도 진출하면서 다시 새로운 매출이 써진다. 새로운 매출은 없었던 매출이기 때문에 주가의 목표 주가를 주식의 목표 주가를 새로 세우는 데는 매우 따봉이다 따봉. 하나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때는 새로운 놈이 들어와서 그 사업에 대한 숫자가 보여질 때. 근데 숫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였죠 지금. 1000억, 300억. 그쵸? 매출 1000억에 이익률 30%.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끄덕끄덕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끄덕끄덕. 아셨죠? 응. 끄덕끄덕 되셔야 돼요. 무조건 되셔야 돼요. 응.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모 타임. 당장은 안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할 때 좀 순서를 생각을 하거든요. 순서. 무슨 순서? 삼성전자 오른 다음에 뭐 오를 거냐? 뭐 올랐어요? 반도체 장비 올랐죠. 맞나요? 오 맞아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오 맞아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없는데? 진짜 없어요. 이게 좋다라고만 얘기하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음 순서가 될 것 같다라고 분석해준 사람 없을걸요 정말. 자, IT 업황 회복 순서는 일반적으로 세트 반도체 IT 부품 순이다. 주가 흐름도 이와 유사하다. 3분기에 세트 출하량 회복으로 삼전 LG전자가 좋았죠. 지금 좋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 회복으로 반도체 생산업체와 장비업체들의 주가가 반등 중이다. 알죠 이거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그 다음에 SK머티리얼즈,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장비주 올랐다가 지금 뭐예요? 얘네래. 아 요즘 흥분하니까 또 말이 꼬였네.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IT 부품 쪽이면 어디겠어? IT 부품 쪽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MLCC.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MLCC. 삼성전기는 커머디티 성장의 부품이고 수요 개선 상황에서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며 현재 생산업체들은 공급 증설에 보수적이다. 공급 증설에 보수적이란 얘기는 그러니까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중소형주 중에는 뭐예요? DDR5 소유주인 찜텍, 그리고 BH 뭐예요? FPCB. 이 두 회사의 내년 포는 7배, 8배다. 그죠? 내년 실적, 뭐 또 말씀드리면 내년 실적으로 하는 거죠. 내년 실적. 올해 실적 중요하다? 안 중요하잖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그죠? 이런 식으로 BH가 오르면, 삼성전기가 오르면, 신택이 오르면 지금 IT 부품 쪽이 오르는 시기니까 오르겠구나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기분 좋지 않을까요? 내가 박현상이랑 같이 스터디를 해보니 이게 지금 증권사 레포트에서 이렇게 나왔었고 이런 자료들을 내가 미리 스터디를 했다. 주식이 가장 기분 좋은 건 그냥 샀는데 다음날 점상한가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제 입장에서 찝찝해요 좀. 운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상 이렇게 내가 스터디한 곳에서 어제 LNF처럼 그죠? 어제 LNF처럼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4%밖에 수익이 안 났지만 그죠? 4%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딱 목표한 것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옆에서 옆집 아줌마가 회사 동료가 이거 좋대 테마주 쫓아가고 이재명 테마주 모 테마주 쫓아가 윤석열 움직이고 추미애 움직이고 막 이럴 거잖아요. 이래서 그 정치인들의 일정 살펴보면서 발발발발 떨고 있느니 실적 나오는 곳에서 성장성 있는 곳에서 매매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오늘 친구분들 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또 창피하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창피해 진짜. 아무튼 오늘 시장도 아직은 지금 동시효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서 조금 바로 예측하기 좀 그런데요. 일단 뭐 미국도 좋았고 유동성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는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장 적극적으로 한번 매매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장중에라든지 장 끝나고라든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영상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얘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